기화 면접 대비 이론과 문제입니다. 1.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보는 국가 변천 과정입니다. 자, 먼저 조선시대 우리 민족이 겪은 시련의 사건입니다. 임진왜란 1592년 4월 일본은 명나라로 가는 길을 내어달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합니다. 임진왜란 때 왜적을 무찌른 3대 싸움은 한산도 대첩,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이 있습니다. 자,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 진주, 여기가 진주죠. 진주에서 있었던 진주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이 인천 근처에서 있었던 행주 대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이 있죠. 한산도. 7년에 걸친 외란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잡혀갔으며 경복궁, 불국사 등이 불에 타는 등 문화재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자, 다음 좀 더 알아보기. 발해입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대조영이 고구려 사람들을 이끌고 옛 고구려 땅인 만주에 세운 나라입니다. 고구려를 계승하여 씩씩하고 독창적인 문화를 계승 발전해 갔습니다. 그리고 신라가 대동강 이남 지역 이남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북쪽에서는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현재 남한하고 경계선쯤에 그 이남으로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이북으로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조선시대 한양 사대문입니다. 지금의 서울이죠. 한양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뒤 주변에 성곽을 쌓고 동서남북에 사대문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한양을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담을 쌓은 거죠. 자, 그렇게 담을 쌓고 동서남북에 문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북쪽에 위치한 숙정문을 제외한 동서남대문의 원래 이름에는 유교 사상의 핵심인 인의예지가 한 글자씩 들어 있습니다. 자, 동대문의 옛 이름은 흥인지문입니다. 인이 들어가 있죠. 보험을 제1호입니다. 그리고 돈이문, 돈이문, 서대문이죠. 이 의가 들어가 있죠. 사대문 중 유일하게 소실되어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숭례문, 남대문을 숭례문이라고 했습니다. 예가 들어가 있죠. 인의예. 자, 국보 제1호입니다. 자, 다음은 숙종문이었던 북대문이 있습니다. 자, 숙정문으로는 실제 사람이 다니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북대문은 북악산 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겠죠. 자, 다음 생각해 보기. 한국 역사의 흐름을 말해 봅시다. 당군 왕검의 고조선, 다음이 신라가 삼국시대죠.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죠.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통일신라. 그리고 이 통일신라가 한 1000년쯤 지나고 나서는 또 세력이 분열이 되어서 후삼국시대가 됩니다.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렇게 해서 또 삼국시대가 됩니다. 그 후 삼국시대를 고려, 태조 왕건이 또 통일을 해서 고려라고 나라를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하면서
또 조선이라는 또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조선은 대한제국으로,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으로 또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죠. 일제강점기 시절이죠. 자, 그리고 해방을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죠. 자, 다음 통일신라의 성립 과정과 대표적 유물을 말해 봅시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신라는 가장 늦게 국가로서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6세기 무렵부터 화랑도를 만들어 많은 인재를 키웠으며 한국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대표적 유물로는 첨성대,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석굴암 등이 있습니다. 예전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죠. 지금의 경주가 옛날 이름은 또 서라벌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신라 천년 수도였습니다. 지금은 서울이 수도죠. 그러니까 예전에 삼국시대 때,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신라가 천년 동안 수도였죠. 통일신라의 수도였습니다. 자, 다음 고려의 성립 과정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말해 봅시다. 왕건은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를 세워 민족 통일을 다시 이루었으며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 이름도 옛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하겠다는 뜻을 담아 고려라고 지었습니다. 대표적 유물로는 고려청자, 직지심체요절 등이 있으며 문익점이 목화재배에 성공하여 고려인들의 의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익점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붓뚜껑 안에 목화씨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씨를 우리 국내에 가져와서 심어서 목화를 재배에 성공하면서 목화 보급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조선의 건국 과정과 대표적인 문화유산에 대해 말해 봅시다. 1392년 태조 이성계는 한양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조선을 세웠습니다. 대표적 유물로는 훈민정음, 오늘날 한글을 말하죠. 추구기는 비의 양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물시계인 자경루, 그리고 해시계인 앙부일구, 그리고 천문기기인 별자리를 관측하던 혼천이 등이 있으며 조선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이 있습니다. 화폐에 등장하는 인물을 말해보고 그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말해봅시다. 자, 먼저 이황입니다. 천왕권에 있는 이황. 이황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중 한 명으로서 중국이나 일본까지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서 고향에서 제자를 교육하고 학문을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습니다. 다음 오천왕권에 있는 이이입니다. 율곡 이이. 이이는 자신의 학문을 통해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일본의 침략을 막고자 미리 10만 명의 군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일명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오천왕권에 있는 율곡 이이 10만 양병설. 자, 다음
세종대왕입니다. 만원권 있는 세종대왕. 세종대왕은 외적의 침략을 막아내고 오늘날과 같은 한국의 영토를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호랑이 모양의 이 모양이 만들어졌던 때가 이 세종대왕 때입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농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한글을 만들어 수많은 백성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 5만년권에 나오는 신사임당입니다. 자, 신사임당은 이의 어머니로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조선사회에서 뛰어난 글과 그림 솜씨를 보여주는 등 조선을 대표하는 훌륭한 여성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문제풀이. 1. 한국 최초의 국가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조선이죠. 2.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당군 왕검이죠. 3번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정답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4번 이 사람은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환인의 손자이며 환흥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당군 왕검입니다. 5번 옛 고구려의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발해입니다. 6번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과 연해주를 차지하여 당나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고구려의 기상과 문화를 이어가고 고구려 영토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발해입니다. 자, 이 당시에 북쪽으로는 발해가 있고 남쪽으로는 통일신라가 있었던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자, 7번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 지금의 서울로 옮기고 조선을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태조 이성계입니다. 8번 화랑제도의 인재 양성 방법이었고 석굴암, 불국사, 다보탑 등이 있었던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신라입니다. 9번 삼국을 통일한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정답 통일신라입니다. 10번 백제 말기의 장군이며 황산벌 전투로 유명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계백장군입니다. 11번 조선시대 장군으로 난중일기의 저자이며 임진왜란 때 거북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이용하여 왜구를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순신 장군입니다. 12번 우리나라는 역사가 오래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이외에 과거에 있었던 나라 이름을 한 개 이상 말해보세요. 자, 정답은 고조선, 고구려, 신라, 백제 등이 있죠.
13번 고구려 시대 왕으로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확장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광개토 대왕입니다. 14번 광개토 대왕은 정복 사업을 벌여 만주로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구려입니다. 15번 신라의 청소년 수련 단체로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화랑도입니다. 16번 신라 제24대 왕으로 영토 확장과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제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진흥왕입니다. 신라의 24대 왕으로 화랑제도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로 조직하여 한강 유역을 차지함으로써 신라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삼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진흥왕입니다. 18번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태조왕건입니다. 19번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답 국민입니다. 20번 삼국 통일을 완성한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문무왕입니다. 21번 삼국 통일에 최고의 공을 세운 신라시대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김유신 장군입니다. 22번 역사상 한국에 존재했던 나라들의 이름을 연도 순서대로 말해보세요. 정답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죠. 그리고 이 삼국을 통일한 통일신라, 그리고 후 삼국시대가 또 있었죠. 그리고 후 삼국시대를 통일한 해서 고려라고 또 짓죠. 그리고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이렇게 되죠. 다음 23번 우리나라를 코리아로 부르게 된 유래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려시대 아라비아 상인들이 부른 고려의 외국식 발음이 오늘날 코리아가 되었습니다. 다음 24번 고구려를 세운 왕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주몽입니다. 다음 25번 장군 이름 3명과 어느 시대 장군이었는지 말해보세요. 자,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 신라시대 김유신 장군, 백제시대 계백 장군입니다. 26번 조선시대 거북선을 만들어 왜군을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순신 장군입니다. 거북선 하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다음 27번 고려시대 외적의 침입을 막고 평화를 기원하며 만든 경파는 무엇입니까? 정답 팔만대장경입니다.
28번. 고려시대 부처의 힘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팔만대장경입니다. 29번. 몽골의 침입을 받아 수도를 강화도로 옮긴 고구려가 부처의 힘으로 왜적을 물리치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16년에 걸쳐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팔만대장경입니다. 30번. 고조선을 대표하는 유물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31번. 선사시대 돌무덤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32번.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으로 큰 세력을 지녔던 지배자나 족장의 무덤입니다. 고창, 화순, 강화 등 세 지역에서 발견된 돌무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 고인돌입니다. 33번.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의 무덤 49개의 왕릉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정답 조선왕릉입니다. 34번. 한국을 뜻하는 코리아는 어떤 나라에서 유래되었습니까? 정답 고려입니다. 35번. 고구려의 대표적인 도자기로 은은하면서 맑고 푸른 빛을 띠며 선이 부드러우면서도 생동감이 느껴지는 도자기는 무엇입니까? 정답 고려 청자입니다. 36번. 삼국시대 때 삼국 중 해상무역의 발달로 중국과 교류하는 등 빨리 발전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답 백제입니다. 37번. 우리나라의 옛날 나라 이름 3개 이상 말해보세요. 정답 고조선, 고려, 신라, 백제, 고려 등이 있겠죠. 38번.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이고 그 후에 한반도에서는 고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이 세워집니다. 고구려를 세운 왕은 주몽, 백제를 세운 왕은 온조입니다. 신라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박혁거세입니다. 39번. 김유신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신라 화랑 출신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와 삼국 통일에 큰 공을 세운 장군입니다. 40번. 진흥왕이 인재 양성을 위해 조직한 제도로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 화랑제도입니다. 41번. 고구려의 장군이며 살수대첩에서
수나라 군대를 크게 물리친 장군은 누구입니까? 정답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42번 고구려를 세운 주몽의 아들로 백제의 시조인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온조입니다. 43번 옛 고구려의 땅에서 고구려의 유민과 말갈족들을 거느리고 발해를 세운 왕은 누구입니까? 정답 대조영입니다. 44번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영토가 되었습니까? 정답 신라시대입니다. 45번 김유신묘, 태종 무열왕릉비 등의 문화재와 관계 있는 역사적 사건은 무엇입니까? 정답 신라의 삼국통일입니다. 46번 임진왜란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자, 한산도 대첩, 행주 대첩, 진주 대첩이죠.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 그리고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리고 김시민 장군의 진주 대첩입니다. 47번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을 말해보세요. 정답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입니다. 여기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은 노량 대첩이었죠. 48번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싸움으로 이순신 장군이 전사한 곳은 어느 전투입니까? 정답 노량대첩입니다. 49번 조선시대 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거북이 모양의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군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답 이순신 장군입니다. 50번 조선시대 건립한 사대문을 말해보세요. 정답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입니다. 51번 조선시대 건립한 사대문의 옛 이름을 말해보세요. 정답 흥인지문, 지금의 동대문이죠. 그리고 돈이문, 서대문입니다. 서대문은 지금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숭례문, 남대문입니다. 그리고 숙정문, 북대문입니다. 52번 조선시대 건립한 사대문 중 현재 남아있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정답 서대문입니다. 53번 조선시대 건립한 사대문 중 실제 사람이 다니지 않았던 문은 어떤 것인가요? 정답은 북대문입니다. 숙정문이라고 했죠. 54번 조선시대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던 인물은 누구입니까? 정답 율곡이이입니다.